안녕하세요. 이제 지식살롱을 끝내고 지식소믈리에로 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하필 지식소믈리에냐고 하시면요. 보통 와인 소믈리에가 하는 일이 페어링이라고 해서 어떤 와인과 어떤 음식 또는 어떤 안주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페어링하는 그런 직책이었고, 거기서 파생된 단어에 북소믈리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과 어떤 책을 함께 읽으면 좀 더 그 경험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북소믈리에였죠. 저는 조금 더 그 크기를 좁혀가지고 주제의 크기를 좁혀서 우리가 어떤 특정 지식을 습득할 때 어떤 자료들을 함께 보는 것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채널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살롱이 좀 더 강의 형식이 되어가지고 제가 주입식으로 이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형태였다고 하면 이 지식 소믈리에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을 때 어떤 책들, 어떤 자료들, 어떤 영상들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러한 방식으로 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방식의 강의도 가끔씩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가능하면 이렇게 형식을 바꿔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불교가 우리는 꽤 가까운 종교이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서툴러서 잘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승돼 내려오던 그러한 방식의 우리 것으로서의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책 두 권이 나왔는데요. 불상 3초 만에 알아맞추기 1권하고 불상 알아맞추기 2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책 가격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전자책이라서 스마트폰 같은 데 넣어서 다니시면 언제든지 사찰을 방문하고 나서 이 책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먼저 부처님의 헤어스타일이나 머리에 쓴 것, 그런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 아예 스님들일 경우도 있는데 이런 스님들의 머리를 한 경우에는 이제 아라한들이 되겠죠. 아라한들이 이런 스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책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암기사항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일단 대웅전을 볼 때 먼저 나머지 웅전은 좀 한자가 어려우니까 대자만 보고 내가 가는 곳이 대웅전이구나 하고 알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조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는 내가 이제 부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제 좌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외우게 되면 이 네 가지를 외우면 이제 대웅전에 대해서는 다 끝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분하는 거는 요 머리 헤어스타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보고 이렇게 어떤 부처님이고 내가 어떤 부처님 앞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앞에 왜 어디에 가서 보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냐 하면 여기 보시면 요 둘은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전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웅전에 있는지 극락전에 있는지에 따라서 형태는 똑같지만 어느 곳에 계신 부처님들인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자가 제일 쉽고 여기서는 락자가 제일 쉬우니까 한 글자씩만 외우고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이제 가서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어떤 부처님께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사찰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아까 책이 부처님 상에 대한 부분 또는 탱화나 이런 산신각에 있는 그런 산신령 같은 존재들까지 다 망라가 됐다 그러면 이 책은 그 사찰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온 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4차로 올라갈 때 일주문을 통과했는지 금강문 어떤 문들을 통과해서 가고 탑이 나왔으면 어디쯤 왔구나 하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갈 때 이제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이렇게 사찰의 구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이런 사찰의 구조만이 아니라 이렇게 탑이 있다 그러면 탑이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앞의 책과 이 책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다 전자책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넣고 스마트폰에 넣고 보면서 구분을 하면서 사찰을 다니면 좀 더 사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고 내가 사찰에서 지금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 책, 정확히 세 권이죠. 세 권의 책,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겠다 하면 첫 번째로 절에 가는 날 이란 책이 있는데 이것은 사찰에서 어떤 행사들이 언제쯤 하고 있는지 그런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어나는 행사들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어떤 유래가 있었고 그런 것을 공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원예법과 불자의 예절은 당연히 내가 이제 불자로서 사원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지 그것이 바른 예절인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들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저기 어떤 동물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이제 용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에 장식으로 숨겨져 있는 표상들인데 이런 표상들이 어떤 유래로 거기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라는 서적입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면 사찰에 가가지고 어리버리해가지고 뭘 모른다 하는 그런 일은 잘 없을 것입니다. 이 뒤에 세 권까지는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앞에 두 가지 책, 정확히 얘기하면 세 권의 책인데 그 중에서도 고른다 그러면 제일 앞에 나왔던 두 권의 책만은 좀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사찰에 가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불교는 수행을 하는 자력구제가 중시가 되는데 내가 사찰에서 비는 것이 옳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찰에서 굉장히 많은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신령님들한테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당연히 호법성중들한테도 기도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불자로서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나왔던 이제 불상 알아맞추기 책을 보시면 거기서 이제 나의 중심자리를 찾는 것이 있는데요. 중심자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저는 현존의 중심처라고 해서 내가 오감을 느끼고 생각을 느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 중심이 되는 지각 능력이지 이것이 어떤 참나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 중심이 되는 지각을 하는 자리가 어딘지 보는 것인데요. 먼저 눈을 반만 뜹니다. 지금 여기 그림으로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눈입니다. 내가 눈을 반만 뜨면 이 위에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 보일 거예요. 깜깜하게. 그래서 이렇게 눈꺼풀이 보이면 지금 나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눈꺼풀의 뒤쪽, 안쪽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안쪽에 어딘가가 이 눈꺼풀을 보고 있는 내가 있는 거죠. 눈꺼풀을 보고 있는 인지, 지각의 중심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지금 내가 어디에서 이 경험들을 프로세스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느낀 다음에 내가 머릿속 어디선가 이제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바라보고 바라본 내 마음을 통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경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고 그 다음에 여기를 느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첫 단계가 되고요. 그걸 세상에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나눠서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과연 불교로서 그것이 옳은가? 어떤 불상이나 신상을 앞에 놓고 상을 여의라고 하는데 그것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실마리는 대행스님의 대행선생의 관법수행이라는 책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행선생의 관법수행의 경우 주인공 관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말하는 이제 한 마음이 있고요. 내 깊은 마음에 이 한 마음에서 나눠져서 나도 나오고 보살님도 나오고 부처님도 나오고 부처님 상이죠.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이 한 마음에서 나투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내 깊은 마음 속에서는 내가 나한테 하는 것과 똑같고 다만 이 표층 바깥쪽에서는 내가 나약하고 흔들리기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한테 기도를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 책이 우선적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행 스님의 책은 조금 교학적으로는 명료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쓴 교학적으로 좀 더 명료한 그러한 서적들을 함께 보시는 게 좋은데요. 교학하면 벌써 어렵죠. 실제로 어려운 책들이 많습니다. 그 책들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 단어들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어들을 요즘은 조금 더 쉽게 푸는 책들이 많습니다. 우선 오늘은 불교 자체를 다룬다기보다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믿어왔던 그러한 불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사찰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하는 것들이 이상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단지 요즘 근본불교 논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담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조상들은 어떤 식으로 불교를 믿었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불교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사찰이 이루어져 있는지, 불상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거기에 다가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다 절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불교식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저경지란 책은 한자경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굉장히 쉽게 잘 써져 있고 두께도 얇고요. 이것도 역시 전자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자책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아까 설명이 나왔던 것과 비슷하게 표층과 심층으로 기본적으로 마음의 구조를 나눴고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 속에서 표층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을 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꿨을 때 예를 들면 꿈속에서 내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디를 갔다라고 한다면 그때 친구를 만나서 가고 있었던 내가 있고요. 그때 그 친구는 내가 아니죠. 꿈속에서는. 꿈속에서 내가 있고 꿈속에서는 내 친구가 있죠. 근데 꿈속에서는 내 친구는 내가 아닙니다. 하지만 꿈을 꾸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표상들이죠. 꿈에서 보여졌던 것이. 꿈속에 만난 친구도 실제 그 친구가 아니라 당연히 내 마음에 비추어진 그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 그 마음이 꿈꾸는 나가 되고 꿈속에서 그걸 꿈을 경험하고 있는 나와 그리고 꿈속에서 타자로서 존재하는 그런 나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제 아까는 꿈에 비유했고 현실 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깨어나게 된다면 깨달음을 얻고 깨우침을 얻는다 그러면 아까 꿈속에서 나는 꿈속에서 나의 친구와 개별자였죠.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서 기억을 해보면 그 둘이 다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깨어났다는 것은 이 현실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모두를 다 만들고 있는 그런 큰 마음, 거기에 접속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책을 읽고 이해를 하셨으면요. 이 책이 다 좋은데 끝부분에 약간 그 정치적인 그 견해가 좀 들어간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읽는데 좀 마음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빼고 읽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 절반 정도까지는 이런 심층 마음에 대해서 나오고 후반부는 사회 현상이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취사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저경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공저경지를 읽고 나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치유하는 불교 읽기 중에 유식불교 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길지 않으니까 이 책에서 그 부분만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도표와 그림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마음이 의식이 있고 자의식이 있고 저장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오감각식이라고 해서 우리 오감으로서 작용하는 그러한 마음의 구조들이 있는데 이때 여기 제일 위에 찰나식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꿈속에서 뜰 때 우리가 이게 꿈이다라고 알게 되면 자각몽이 되죠. 그것처럼 이 현실에서도 이 현실 자체가 어떠한 나의 큰 의식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 자각이 되는 순간에 깨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찰나식이라고 합니다. 찰나식이라 되는 것은 굉장히 잠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찰나적으로 하고 아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또 금방 사라지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면서 수행을 해서 점점 그것을 키워나가면 오른쪽 그림처럼 더 커져가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의식 전반을 다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서 의식과 자아의식을 다 자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심층의식, 저장식까지 한 마음으로 다 이해를 하게 되면 대원경지나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수작지 이런 데까지 다 이해를 하게 되고 이것을 순수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정의식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행은 이제 주인공관법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내가 현재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대상들이 예를 들면 용신께 기도를 했다 그러면 부처님보다도 한참 미친데 기도하는 게 맞나? 역시 마찬가지로 깊은 마음에서는 하나이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표층의식에서는 남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고 나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실 거라면 다음으로 권장하는 것은 심층 마음의 연구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세계를 만드는가 이 두 가지 다 한자경 교수님 책인데 한자경 교수님 책의 굉장히 좋은 점은 도표가 많이 나오고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공부해온 방식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불교가 어려운 것은 양이 많아서 어려운 것이지 하나하나는 뜯어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책들은 각 단계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만 양이 많아서 좀 질릴 수 있지만 그것을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이거는 보통 한 권 읽는데 한 몇 달 정도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공부하듯이 읽어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앞에 있는 책들과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우리나라 불교가 어떻게 발전되어 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어떤 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자경 교수님의 강해집들인데 선정연가집이라든지 대승기신론, 성유식론 이런 부분들, 이런 책들은 굉장히 고전으로서 우리 조상님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던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함께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통 불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면 수행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헤매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내가 도교계통, 선도 이런 것을 수행을 할지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관점을 갖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냥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스승님을 찾아다니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책을 펴서 공부를 하고 사찰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나씩 그 내면을 경험해 나가면서 깨침이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